네, 저번까지 사이클릭 덱에 대해서 봤는데 얘는 뭐냐면 RR 덱입니다. RR 덱. 아까 사이클릭 덱의 전에 사이클릭 덱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었냐면 사이클이 많다. 그죠? 사이클이 많다. 스피드가 느리다. 그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한 거냐면 아까 R 덱은 이 저항 R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전압을 쪼갰어요. 그리고 이 피스와이즈 구조의 목표는 받아온 두 개의 전압을 다시 또 선형으로 쪼개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입력받은 두 개의 전압을 다시 또 이 R 스트링을 이용해서 쪼개면 되지 않냐? 요게 RR 덱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하이를 입력받고 높은 전압, 낮은 전압 여기서 두 개 골라서 입력을 받으면 그걸 다시 또 저항을 이용해서 쪼개놓고 다시 또 아까 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말 되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여기서 선택된 애를 바로 이 녀석에게 연결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골라놓은 전압이 이 저항에 의해서 또 막 바뀌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직접 연결해 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직접 연결을 안 시키고 여기 사이에 버퍼를 넣어서 실질적으로 차단은 시키지만 아까 우리 이 OPMP 역할이 뭐라 그랬냐면 얘랑 이쪽에 전압을 갖게. 그럼 여기가 VH니까 여기도 VH. 그래서 여기도 VH. 마찬가지로 VL이니까 여기도 VL.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여기서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분리를 시키되 전압은 받아올 수 있는 방식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전압이 쪼개지고 여기서 아까 그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겠죠. 스위치가 들어있어서 그걸 또 다시 잘 선택을 해서 뽑아낸다가 이 RR 덱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냥 풀리 R덱 아까 그 스위치 많이 썼던 그 R덱보다 더 스위치의 수를 줄일 수 있다. R덱의 장점은 그대로 쓰면서 그리고 여기 스위치만 이용하니까 스피드가 커진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버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단점입니다. 버퍼가 존재한다는 게 단점인데 버퍼가 왜 단점이냐? 이 버퍼에도 미스매치가 있어요. 미스매치가 뭐라 그랬냐면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작은 차이들 얘랑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RR 덱에 들어있는 버퍼랑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들이 발생하는 거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아니고 전 영상에서 미스매치 취약한 거에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 채널의 DAC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포미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얘도 그런 유니포미티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버퍼는 사실 또 뭐가 있냐면 얘가 따로 전력을 써요. 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랑 같게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전력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양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또 같이 늘어난다. 이런 단점 두 가지. 이게 다 버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버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버퍼가 있는 게 문제라면 버퍼를 안 쓰는 대신에 얘랑 얘를 잘 분리시켜 놓고 저항이 있어서 사실 로드가 생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을 안 쓰고 버퍼도 안 쓰고 얘를 받아서 잘 나누는 거. 그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을까?
아 뭐 이거 설명도 있었네. 얘는 사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1, 0이 들어왔다.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4비트짜리 1, 0, 0, 1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앞부분 두 개에 의해서 여기가 선택이 되고, 그죠? 얘를 다시 뒤에 있는 알덱이 받아와서 0일 가지고 다시 여기서 쪼개진 전압을 0일 가지고 선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현은 뭐 이렇게 했고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라고 썼냐면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버퍼도 사용하지 않고,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저항은 뭐냐면 전압을 나누는 역할, 일정하게. 그다음 버퍼는 뭐냐면 전압을 분리시키는 역할. 얘랑 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안 쓰고, 얘랑 얘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해낸 게 바로 요겁니다. 스위치 캐패시터 덱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버퍼가 없어졌죠. 버퍼 없고, 저항도 없어졌죠. 저항 없고, 뭐만 있냐면 캐패시터, 축전기만, 축전지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얘 가지고 전압을 받아서, 얘는 로드가 안 되니까 전압을 받아서 얘를 일정하게 분리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버퍼가 없으니까 미스매치 없고 유니폼비티를 높이겠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얘기를 해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얘가 동시에 움직이고 얘랑 얘가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셋이 닫히면 얘는 열리고, 얘가 닫히면 얘네 셋은 열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시그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갈 때 얘네가 이렇게 열립니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연결되어 있던 두 개의 스위치는 열려서 연결되고 열리고 해서 얘네는 지금 끊긴 상태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것처럼 마치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압이 VH고 여기가 전압이 VL이에요. 높은 전압, 낮은 전압.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축전지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을 이용해서 여기 전하를 충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H랑 L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전압 가지고 여기에 일정한 어떤 전하량을 충전을 할 거고 전압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씩을 나눠 가질 건데, 그 다음 사이클에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가 연결되고 얘네 셋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축전기랑 이 축전기랑 따지자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얘가 만약에 축전지라고 치면 캐패시터라고 치면 병렬로 연결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병렬로 연결이 되면 얘네 둘이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전하를 서로 나눠 가집니다. 둘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병렬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얘네 둘의 전압이 같아진다. 이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이 서로 같아진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직렬로 연결을 하면, 다음 클락에, 다음 신호에 직렬로 다시 연결을 하면 얘네 둘이 아까 전압을 일정하게 나눠 가졌죠. 그 값이 요 값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얘네 둘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을 일정하게 나눠 가졌으니까, 절반으로. 무슨 소리니 이거? 죄송합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이렇게 나눠 가질 거고, 그러면 요 지점을 분석해 봤을 때, 여기 지점 수식적으로만 따지면 아까 얘네 둘 사이에 절반을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밑에서 그 절반만큼 올라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네 둘 사이에 절반 값을 갖겠죠. 절반 값을. 그럼 뭐냐면
캐패시터 두 개 가지고 VH랑 VL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전압값을. 그럼 만약에 캐패시터 4개를 달면 4개를 달고 똑같이 직렬, 병렬, 직렬, 병렬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러면 전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캐패시터스를 가지고 직렬 연결했다가 병렬 연결했다가 요거를 반복을 하면은 각 캐패시턴스가 동일한 전압을 갖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캐패시턴스를 늘려서 4개를 갖게 해서 직렬, 병렬, 직렬, 병렬을 왔다 갔다를 시키면, 물론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시키면 똑같이 4등분으로 동일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8개면 8등분으로, 16개면 16등분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전압들을 가지고 똑같이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이 중에서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아까 스위치 연결해서, 그죠? 그 과정을 이용한 게 요 스위칭 캐패시터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실제 구현은 뭐 이렇게 되고, 뭐 그저 필요 없고. 얘는 장점이 뭐냐면, 알아야 되긴 해. 얘는 장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버퍼가 없으니까 미스매치가 없고, 유니폼이티 크다. 그리고 얘는 뭐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저도 이 캐패시터 미스매치, 아까 얘기했던 그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사이클릭 덱에서 얘기했죠. 얘가 갖고 있는 미스매치 여기서 캐패시턴스 간 미스매치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 작다. 유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이거는 수식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쓰지만 캐패시터를 쓰지만 미스매치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좋은 효율을 가지겠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사용되는 캐패시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2개일 때 2비트, 1비트, 2개일 때 4개일 때 2비트, 3비트일 때 8개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면적 측면에서는 또 단점이 있겠죠. 이걸 결국 트레이드 오프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얘네들 그런 단점이 일단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얘까지는 굳이 얘는 뭐 그냥 뭐 아이디어만 설명드리면, 아까 여기서 캐패시터를 많이 쓰는 게 문제라 그랬으니까 요거 하나짜리를 절반으로 쪼갤 수 있는 녀석을 다시 하나 더 달아서 또 절반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절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뭐 일시정지 해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건 없고 그냥 뭐 그런 원리다. 근데 얘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리고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여태까지 피스와이즈 구조를 본 거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할 건데, 로우 볼티지 DAC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데이터를 잘 저장해 뒀다가 여기서 레벨 시프터라는 녀석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얘 역할이 뭐였냐면, 여기서 오는 데이터는 1.2V, 뭐 2V 이런 작은 전압 범위의 데이터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소자들은 5V 소자를 이용을 하니까 얘를 5V로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을 레벨 시프터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 5V를 사용하는 소자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아까 모스펫 스위치에 썼던 그 모스펫이죠. 그래서 5V짜리 5V를 사용하는 요 모스펫은 사이즈가 큰 편이겠죠. 큰 편입니다. 반면에 요 1.2V를 사용하는 요 모스펫은 1.2V 사용하는 모스펫도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 더 작은 사이즈에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2V짜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그냥 빼버리고 이거를 5V짜리가 아니라 2V짜리로 만들자. 애초에 1.2V짜리든 1.2V짜리를 소자를 이용해서 만들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1.2V짜리 낮은 도메인에서의 낮은 전압에서의 결과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증폭을 시켜주자. 요게 로볼티지 DAC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낮은 전압에서 그냥 2V 소자들을 이용해서 DAC를 만들고 걔를 다시 증폭을 시키자. 크게.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얘 사이즈 하나하나가 작으니까 아까 얘가 어디 쓰였냐면 스위치에 쓰였단 말이에요. 스위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 사이즈가 작아지면 아까 우리 스위치가 많은 거에 의해서 발생했던 문제, RDEC에서 사용했던 문제들, 얘는 스위치가 너무 많으면 얘가 너무 많으면 문제였죠. 근데 얘 스위치를 많이 쓰는 대신에 작은 스위치를 쓰니까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요건데 비트가 늘어나면 스위치가 많아지죠. 비트가 늘어나면. 근데 대신에 각 스위치들이 작아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죠. 작게. 그래서 요게 이 로우 볼티지 낮은 전압에서 모스펫을 사용하면 장점인데, 그래서 아이디어는 기존의 RDEC을 그 스위치 많이 쓰는 그 RDEC을 이용하되 그거를 낮은 전압에서 모스펫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얘를 증폭시키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얘는 뭐 어차피 다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얘를 얼마나 잘 만드냐 요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구조를 가져오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이 아까 요 확대시키는 거 앰플리파이어 증폭시키는 그 부분 역할입니다. 그래서 RDEC을 이용해서 가져온 전압을 얘가 더 키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입력을 받았을 때 전압을 입력받았을 때 여기도 스위치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세 개가 함께 움직이고 여기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입력 받았을 때 내가 아까 얘는 1.2V가 들어오겠죠. 들어왔을 때 여기는 지금 얘는 무시하시고 얘도 그냥 사실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라운드로 봅시다. 그라운드로 여기 VCM으로 했네. VCM으로 그럼 그냥 합시다. 얘는 무시하시고 전압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VCM, 지금 여기 VCM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0이 아니라 VCM이 되겠죠. VCM이 되고 그러면 이 파란색은 다 VCM이니까 얘도 지금 전압이 0이 걸려 있고 여기는 요만큼 전압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Q는 CV, 그죠? 아웃풋은 지금 전압은 VCM으로 똑같이 파란 선 연결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다음 사이클에 얘 열리고 여기 닫히고 여기 닫히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그라운드죠. 그라운드고 여기 뭐 VCM으로 걸려 있긴 한데 그죠? 그러면 C1에 있는 전화량이 지금 여기 VCM이고 여기 그라운드니까 요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차이가 VCM만큼 차이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Vout이랑 연결돼 있고 여기 VCM이니까 요렇게, 그죠? 요거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Q는 CV.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해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회로에는 요만큼의 전해량이 있고 아까 요 회로에서 요만큼의 전해량이 있었으니까 두 개가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런 식을 방정식을 얻게 되고 요거를 Vou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시간 되시면 해보세요. 이건 뭐냐?
VCM은 일종의 어떤 바닥 전압 느낌이고 VDAC는 우리가 입력해준 전압이었죠. 입력해준 전압은 아까 1.2V짜리. 근데 요 앞에 어떤 숫자가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캐패시턴스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여기 붙어 있는 요 숫자를 1보다 크게 되게끔 요 캐패시터 값을 적절히 잘 조절을 해준다면 무슨 말이냐면 요 값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웃풋 전압을 얘에 대해서 1보다 크게 곱해준 거니까 뭐 1.2에다가 얘를 뭐 예를 들어 뭐 4라고 해볼까요? 요 C2분의 C1 여기 C2를 뭐 예를 들어 1 이고 얘를 4라고 하면 요 값이 4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입력이 1.2V인데 출력은 4.8V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적절히 잘 조절하면 뭐 5V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 값을 조절을 해서 출력 값을 증폭을 시킨다. 요게 요 앰플리파이어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제가 지금 이거 입력 값이고 얘가 출력 값인데 보시면 여기가 아마 2.5V일 거예요. 얘를 저는 2V 소자 이용해서 2V 걔를 다시 여기가 5V 0부터 5라서 5V짜리로 확대된 아웃풋 결과입니다. 뭐 보실 분만 보시면 되고. 그렇고 이 녀석의 단점은 일단 장점부터 보면 소자가 작아지니까 면적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기존의 알덱의 장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레벨 10부터 요거를 없앴다 그랬죠. 요거를 없앴다 그랬으니까 면적 측면에서 아까 얘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면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장점을 가진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요 캐패시턴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요 캐패시턴스가 들어가면 고려해야 되는 게 미스매치. 요 저 캐패시턴스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단점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아닌가?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 뭐 얘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도 있는데 걔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빼놨고 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고 이 DAC 구조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가 적절하게 더 개선을 시키고 사실 이게 트레이드 오프 그 뭐 컴퓨터 회로나 뭐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는 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저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뭐 속도를 높이고 싶다.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뭐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면적에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면적을 높이고 싶다 하면 속도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를 얼마나 적당히 잘 조절을 해서 최적의 값을 얻어내는가가 이 DAC 부분에서의 핵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준비한 거에는 전부고 다루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처음에서 나머지 부분들에도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나 많고 어려운 얘기여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전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아무쪼록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를 해야 했을 때 저 혼자서 공부한 건 아니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해봤을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논문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얕은 정도의 정보만 찾아볼 수 있어서 처음부터 논문을 읽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런 부분을 처음 혼자서 공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대략적인 틀은 얻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뒷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죠. 지금 네 그쵸. 그래서
뭐 굳이 그 부분 아니더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부 뭐 전기 회로에 대한 어떤 간단한 지식이나 아니면 뭐 저 비트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더 깊게 공부하시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직관적 제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내용도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고 많이 봐왔던 디스플레이는 많이 봐왔던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좀 더 영상이 가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만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조금 드는데 말 그대로 제가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기 위한 영상이고 혹시나 도움이 되면 참고를 해달라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은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뭐 더 궁금하신 부분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 아니면 제가 사실 다른 분야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과학적인 분야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아니더라도 다른 얘기할 만한 주제가 있다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 영상이었는데 긴 영상 뭐 끝까지 봐주셨다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